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55명으로 가장 낮고 세종과 전남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임신 32주까지는 의료진이 부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의 알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는 판단입니다. 의료 차질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자 5명을 처음으로 고발했습니다.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과 인터넷에 선동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대상인데 정부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카 연구에 참여하던 직원들은 인공지능 부서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애플이 AI 개발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분기 0.82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떨어진 뒤 4분기 0.65명으로 추락한 겁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줄고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간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55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세종과 전남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사라지는 등 국민 가치관이 변해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고 태아의 생명 보호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이은혜, 김형도 재판관은 남아 선호 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성별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별고지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부부 세 쌍으로 이루어진 청구인 측은 헌재가 시대를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며 불법으로 내몰렸던 의사나 부부들을 위한 선고로 생각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는데요. 집단 행동에 대한 사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일주일 만에 첫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노한규 전 의협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체 행동을 교사하는 선동글 여러 건을 올린 사람들도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늘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현장이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정부의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수취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된 일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앞두고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업무 복귀 시한인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한 뒤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직원들을 인공지능 부서로 이동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와 차별화가 어려운 데다 경기 침체로 전기차 시장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안전성 논란까지 일면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 이종수 기자입니다. 애플이 올해 선보이려 했던 자율주행 전기차 모델입니다. 애플은 10년간 공을 들여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접기로 하고 투입된 인력 2,000명에게 알렸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 상당수는 인공지능 AI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테슬라와 차별화가 어려운 데다 경기 침체로 전기차 시장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지난해 연말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이 다른 차량과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결함으로 200만 대 넘게 리콜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팔린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리콜한 겁니다. 리콜도 특정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운전자 경고를 강화하는 데 그쳐 비판이 이렇습니다. It will be an improvement in safety. How much it improves safety, we don't know, but it's not going to be the improvement you would hope based on what other manufacturers are already doing for safety. 이달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선 군중이 자율주행차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방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확대하려 하자 안전성을 우려하며 항의로 방화까지 한 겁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는 경기 침체 파고에 안전성 논란까지 더해져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수입 전기차 판매 가격이 국산 전기차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테슬라를 제외한 수입 전기차 55개 모델의 평균 가격은 1억 3,1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롤스로이스 첫 전기차인 스펙터가 6억 2,2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등록된 수입 전기차는 4,430만 원인 쉐보레 볼트 EV로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14배나 됐습니다. 국산 승용 전기차 14개 모델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5,784만 원으로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 8,392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기아 레이 EV가 2,735만 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등록된 국산 전기차는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인 EV9으로 가격은 7,337만 원이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는데 비상제동장치 AEBS 설치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8일 고령 운전자가 비상제동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몰았을 때 추돌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추돌 사고가 2020년 3,435건에서 지난해 5,142건으로 49.7% 급증했는데 비상제동 장치를 차량에 설치할 경우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장치를 장착해 실험한 결과 관련 사고는 22.5%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제동 장치 장착률은 고령자가 16.4%에 그쳐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해외 직구 물량이 폭증하면서 가짜 상품이나 마약 같은 유해 물품 반입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법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해서 세관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특송 물품이 엑스레이 보안 검사대를 통과합니다. 수입 신고서에 적힌 화물 정보와 다른 물체가 포착되면 즉시 화면에 붉은 선이 나타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통합 영상 검색 기술은 내년 말 개발을 마치고 오는 2026년부터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특송 물품으로 반입되는 물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AI가 판독자의 업무를 보조해 줌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또 정확하게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보안 영역에도 활용됩니다. 올해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도입될 이 CCTV는 수많은 여행객 가운데 범행 우려 인물만 콕 집어 실시간 추적합니다. 인물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물품까지 함께 인식해 밀반입 등 범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사전에 정보 분석을 통해서 우범 여행자로 지정된 여행자가 세관 입국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얼굴을 인식하여 서버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수출국이나 수입자 등 7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큰 화물을 예측하거나 엑스레이 판독 훈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생성하는 것도 모두 인공지능의 몫입니다. 지난해 해외 직구가 1억 2천만 건까지 급증하며 범죄와 연루된 유해 물품 반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인천시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아이패스와 광역 아이패스가 각각 오는 5월과 8월부터 시행됩니다. 인천 아이패스는 정부의 K패스 혜택인 대중교통 비용 20% 환급을 하면서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없애서 무제한 지원되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광역 아이패스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이 8만 원을 내면 30일간 인천시 광역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동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지구상에서 사람과 가장 닮은 동물로 알려진 유인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흔히 유인원 하면 원숭이와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유인원은 원숭이를 제외한 대형 영장류를 말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유인원이라고 하면 오랑우탄과 침팬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 생김새로 보면 사실 원숭이랑 크게 다른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유인원이 어떤 동물일까요? 우선 영장류는 크게 사람 상과와 이 긴팔 원숭이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 상과에 속하는 동물을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동물이란 뜻이죠. 침팬지와 오랑우탄, 또 고릴라, 보노보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사람도 유인원에 속합니다. 그만큼 영장류 중에서도 유인원은 사람과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겉모습만 봐도 이 원숭이는 꼬리가 길지만 유인원은 꼬리가 없고요. 또 이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긴 편이고 보통 직립에 가까운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침팬지는 사람과 DNA가 98% 이상 같고 오랑우탄은 96% 이상 같다고 하니까 생김새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사람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인원 중에서 침팬지가 사람이랑 가장 비슷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뭐 유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지능을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 지능 지수, 그러니까 IQ만 놓고 네. 보면 침팬지가 100 이상으로 오랑우탄보다도 높다고, 거의 사람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하버드대 연구팀이 이 25개 영장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지능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 그런 능력은 오랑우탄이 침팬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머리를 쓰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 사람에 더 가깝다는 거죠. 또 이 오랑우탄은 특히 신체적 특징에서 사람과 가장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피츠버그대 연구팀이 화석을 바탕으로 사람과 영장류에 나타나는 수백 가지 신체적 특징을 수집을 한 뒤에 사람과 유인원에게서만 나타나는 이 63가지 특징을 모아봤습니다. 이 가운데 오랑우탄은 절반에 가까운 28가지 특징을 사람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침팬지는 2가지, 또 고릴라는 7가지 신체적 특징이 사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오랑우탄이 훨씬 더 사람에 가깝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오랑우탄이 조금 더 사람만큼 똑똑하고 지능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물론 뭐 오랑우탄과 침팬지가 모두 네. 똑똑하고요. 또 사람처럼 도구도 잘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랑우탄은 사람이 뭐 면봉으로 이렇게 귀를 청소하듯이 나무 줄기로 귀를 파기도 하고요. 네. 또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 지난해 LA 동물원에서는 오랑우탄 한 마리가 이 관람객이 떨어뜨린 젖병을 도구를 이용해서 줍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 속에 보이는 오랑우탄은 울타리 앞에 연못에 떨어진 젖병을 한참 쳐다보다가 옆에 있는 종이를 집어서 이 종이를 긴 막대 모양으로 접습니다. 그렇게 말아낸 종이를 연못에 물을 이렇게 저어서 네. 젖병을 결국은 건져 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거죠. 또 이 오랑우탄은 식물을 이용해서 직접 약을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요. 강력한 소염 효과를 가진 약초를 입으로 씹어서 즙을 낸 뒤에 피부에 바르는 겁니다. 주로 이 암컷 오랑우탄들이 새끼를 안고 다니다가 팔이 아프면 이 식물을 씹어서 거품을 만들어서 이걸 팔에 바르는데 마치 사람이 파스를 바르듯이 근육통 치료에 네네. 이 약을 쓴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영상 보면서 제가 저기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오랑우탄이랑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 도구를 사용하고 특히 도구를 정확하게 그 쓰임새를 안다는 건데 침팬지도 이런 행동을 보일까요? 네, 침팬지도 비슷한 이 사례가 있는데 침팬지의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벌레를 잡아서 이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 연구팀이 관찰한 결과인데 한 암컷 침팬지가 아들의 발이 다친 것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입으로 잡은 벌레를 꺼내서 상처에 바르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후에 다른 개체들에서도 여러 번 관찰이 됐는데요. 연구팀은 침팬지가 쓰는 이 곤충이 항염증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특히 침팬지는 자기의 상처나 뭐 가족의 상처뿐만 아니라 무리가 다른 개체의 상처도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여러 개체와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팀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방금 사회생활을 통해 학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유인원 특징 보면 지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성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또 뭐 보노보와 같이 이런 유인원들은 모두 사람처럼 협력하기도 하고요. 또 이 다른 개체의 감정도 사람처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미국 연구팀이 침팬지가 사는 야외 공간에 먹이가 들어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살펴봤습니다. 이 기구는 침팬지 2~3마리가 함께 줄을 당겨야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침팬지들은 처음에는 서로 경쟁을 하다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고는 서로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 먹이를 뺏거나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 서열이 높은 개체가 나타나서 중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역시도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유인원의 경우는 장난을 칠 때도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기분에 따라서 이런 장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원이 짓궂은 장난을 거는 방법이 모두 18가지에 달했는데요. 주로 뭐 상대를 때린다거나 찌른다거나 또 몰래 다가가서 놀래주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아주 비슷한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때 이 동물들은 먼저 장난을 친 뒤에 상대를 살피고 큰 반응이 없으면 다시 장난을 친다거나 또 더 심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을 해서
그에 맞춰서 장난의 방법을 바꿔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유인원들이 하는 행동도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좀 눈치를 보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동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낀다 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인원의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감정을 갖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나 가족을 기억하고 또 다시 만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이 존스 홉킨스 연구팀이 침팬지와 보노보에게 이런 장기 기억 실험을 해봤습니다. 짧게는 9개월, 또 길게는 26년 정도 전에 헤어진 가족과 친구의 사진을 모니터로 이 유인원들에게 보여주고 시선을 추적을 해봤는데요. 유인원들은 낯선 개체보다 알고 지내던 개체를 훨씬 더 오랫동안 바라보고 와, 또 때로는 정확히 기억해내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26년이 지나도 헤어진 동생을 기억하는 그런 보노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인원의 사회적 기억이 평균 수명의 절반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연구팀은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그 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많은 동물인 것 같습니다. 네. 유인원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눈비나 안개 속에서도 주변 사물을 정확히 파악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라이더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부산대 김창석 교수팀은 현대차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파장의 레이저를 변조해가며 발사하고 돌아오는 레이저의 파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물의 3차원 위치와 이동 속도를 알아내는 라이다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라이다 센서는 단일색의 레이저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태양빛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이번 기술은 외부 노이즈에도 정확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나 항공기의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할 때 부품의 결함을 줄여줄 분말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형기 수석연구원은 티타늄 분말 안에 나노 입자를 균일하게 분포시켜서 3D 프린팅에 최적화된 차세대 분말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 3D 프린팅은 분말 소재를 쌓고 레이저로 녹이는 과정을 거치는데 개발된 분말은 기존 분말보다 입자가 균일해서 급속하게 응고되지 않아 내부에 구멍이 생기거나 금이 갈 확률이 낮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미래 동물 상상하기를 주제로 그림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동물의 진화를 상상하면서 지구 생태계 문제를 성찰해보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대회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5일부터 29일이며 도화지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순수 미술 분야와 앱을 활용해서 그린 그림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디지털 드로잉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수상작은 4월 22일 발표되며 모두 120여 점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국립과천과학관 장관상 등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최근 고령층 운전사고에 대한 기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관련 사고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에 따르면 AEBS, 즉 비상제동장치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발적인 AEBS 장착도 필요하겠지만 AEBS 장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책도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